무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 숙자 누님의 어택이 있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매장을 직원을 써서 관리를 하거든요. 돈 꺼내러 가고 이럴 때만 이제 가고 고장 났을 때 부품 갈러 가고 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몰랐거든요. 처음에 관리해 주시는 그 매니저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아니 내가 아침에 청소하러 오면은 안마의자 쪽에 무슨 개 그 노린내 같은 게 나고 개털 같은 게 막 뭐 있다. 그리고 오늘은 와서 보니까 개 사료가 떨어져 있더라, 널브러져 있더라. 이거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습니까? 해가지고 CCTV를 막 돌려봤는데, 아니 새벽에 숙면을 취하고 계시는데 무슨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딱 보자마자 내가 알았어. 작년에도 왔었고 재작년에도 왔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하얀 개를 그냥 해피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냥 해피를 데리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냥 잠바 이렇게 딱 이렇게 덮고. 근데 또 신기한 게 여름이나 봄, 가을에는 없어요. 겨울엔 추우니까 따뜻한 매장 와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어제 하루였나? 그건 아니겠죠. 이제 돌려보니까 아니 엊그제도 며칠 전에 저번 달에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맨날 오는 것 같으니까 오늘 잠복을 해서 잡아야겠다. 매장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오늘 와서 이제 짐 풀고 해피를 여기다 올려놓는 순간 이제 112 신고해가지고 한 10분 있다가 오시더라고요. 출동해가지고 이제 딱 같이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정말 솔직히 사정이 되게 딱해 보이긴 했어요.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노숙하신 분은 아닌 것 같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집이 좀 안 좋아졌다거나 해서 떠도는 분 같아요. 걔도 해피도 보면 상태가 관리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상태긴 했었는데, 그냥 영업방해로 사람 수갑 차고 경찰차 타는 건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안 나가셔가지고 한 40분 동안 경찰 4분 오셨어요. 4분. 뭐 그런 분들 말고도 많습니다. 뭐 술 취해가지고 자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거를 왜 내 매장에서 자꾸 먹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매장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없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좀 외진데 같은 경우에는 대리기사님들이 이제 새벽에 홀이 없으면 이제 대기해야 되니까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불청객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인 그러면 도난 문제도 있잖아요. 도난 문제, 이것도 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제가 차렸던 매장들은 그래서 항상 매장 내 문이 없어요. 매장 안에는 문이 없고 뒤쪽에 이제 철문, 뜯기 어려우니까 철문을 그냥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없을 때는 그냥 매장 내부 가벽에다가 문을 다는데요. 제일 처음에 오픈해서 한 달 됐을 때 그때 당시 이제 매장 공사를 하셨던 분들이 여름이었으니까 더우니까 그 기계실 쪽 그 쪽 창문이 있거든요. 보통 그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요만한 창문들 있잖아요. 쪽 창문. 이 쪽 창문이 있는데 더우니까 그걸 열어놓고 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장사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거기 이제 모기장은 쳐져 있고 뭐 하니까 뭐 이걸 뭐 뜯고 들어오겠어? 그냥 이 생각을 한 거죠, 순진하게. 저도 그냥 잠가 놓진 않고 수시로 열고 닫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회사 다닐 때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제 매장 쓱 이제 둘러보는데 느낌이 쎄해요. 뭔가 기계실에 갔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동전교환기 쪽을 보니까 뒷문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처음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지? 그 지문 있으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건데 막 만지면서 막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결제기 보니까 거기도 부서져 있고 돈 있는 데라고는 다 부셔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CCTV를 보니까 새벽에 그 쪽 창문 그 모기장 이렇게 칼로 도려내고 이거를 손으로 밀어가지고 거기가 안 잠긴 건 어떻게 알았는지 손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거기 이렇게 쓱 기어서 들어온 거예요. 와, 깜짝 놀랐잖아 진짜. 새벽에 어두운 데니까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들어오자마자 한 개 불도 안 켜졌는데 여기서 뭐 칼 같은 걸 꺼내니까 새벽 3시인데 그 기계실에 누가 있겠어요, 새벽 3시에. 근데 이제 칼 같은 걸 꺼내가지고 두리번 거리더니 이거 이제 사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껴가지고 도둑질을 해가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데 결국은 잡혔어요. 결국은 잡혔는데 1년 반 뒤에 잡혔어요. 포항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털이한 애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절도 사건들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안마의자 그 코인기에 동네에 한 17살, 8살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불량한 애들이죠. 17살인데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레즈미가 있어요. 깡 마른 애랑 뭐 덩치 이런 애랑 있는데 문신이 벌써 여기까지 있어 이렇게. 그런 애들이 매장에 와서 새벽에 막 놀다가 안마의자 그 코인기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부신 거예요. 부셔가지고 동전을 막 꺼내는 거예요. 고맙게도 애들이 좀 순진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들고 갔으면 되는데 다시 코인기에다 넣은 거야. 그거를 코인기 문만 부셨으니까 코인기가 되거든. 코인기에 다시 넣어가지고 안마의자 작동하니까 자기들이 깔깔껄껄거리면서 안마를 받고 있는 거야. 안마가 한 번 하면 20분이거든요. 경찰 출동할 수 있거든요.
너무 고마운 거지. 바로 전화해가지고 경찰 와가지고 잡혀갔는데, 걔네들이 잡히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갔죠. 파출소로 갔는데, 처음에는 막 아무리 애들이라도 문신이 그 정도로 있으니까 조폭이에요 거의 하는 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경찰한테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부모님이 오셨어. 부모님이 오시니까 갑자기 애는 애라고 이제 울더라고요. 문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소년원을 갔습니다. 소년원 가고 이제 의정부지검에서 합의부에서 뭐가 왔었는데 찢어버렸어요. 그냥 죄값을 받아라 하고. 그런 사건 사고들은 꽤 있죠. 무인 그러면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흔한 일이 아니에요. 흔하진 않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네, 이게 흔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무인 사업 못 하는 겁니다. 그 무인 편의점, 무인 아이스크림 제 주변에도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털어가는 거는 진짜 전문적으로 이제 돈통을 털어가는 거는 이제 20대 애들이나 어른들이니까 걔네들 처벌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잡으면. 물건 훔쳐가는 거는 애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뭐 부모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보통 이제 양식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이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애가 뭐 어떻게 해갖고 뭐 하고 한 거를 이제 배상을 하는데,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니까, 배째 버리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미성년 애들이 이제 하면은 부모의 그 책임이 있지만, 이거 한 뭐 5,000원 3,000원 이거 훔쳐갔다고 뭐 민사소송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애매해요. 네. 저 전에 이제 편의점 하셨던 분 인터뷰 했었는데 네. 그것도 편의점에서 뭐 도난이 일어나도 그냥 경찰에 가서 민사로 걸라고. 절도죄로 얘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보상을 못 받아요. 네, 그렇다고. 저도 편의점을 운영하다 한번 말아먹었었거든요. 빨래방이랑 편의점을 이제 붙여서 했었어요. 수원에 야심차게 했었는데 편의점은 정말 힘들었었어요.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네. 벌써 이제 긴 인터뷰 끝내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셀프 빨래방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자영업계의 좀 마라톤 같은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 정말 어렵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좀 성공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정말 박수 받아야 되는 분들이고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벤치마킹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그런 분들만 보고 막연히 될 거라고 환상을 가지시는 건 좀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요. 성공하신 분들보다는 사실은 뭐 사업을 말아먹었다, 실패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성공하신 분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실패하신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거기서 그분들의 입장을 쏙 빼고 객관적으로 이분들에게 배워야 할 점, 이분들에게서 이제 들었던 참고해야 할 점, 이러지 말아야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어쨌든 둘 다 배울 점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창업하실 때 많은 조언을 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막연히 좀 자영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접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편하고 우아하게 돈 버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 버시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재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 소상공인 레벨에서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라톤처럼 전력 질주는 필요 없지만 꾸준히, 매출도 그렇고 나의 노력도 그렇고 꾸준히 갈 수 있는 사업이 빨래방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직장 생활이든지 자영업 업장 생활이든지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성공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